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여야 모두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이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워낙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빈번히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 막말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막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막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선거 전으로 해가지고 직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말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선 때 선거 기간 동안의 막말보다도 한참 전에 진짜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재조명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했던 얘기처럼 아주 오래 전에 오래된 일이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 덮어놓고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을 대표하겠다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을 판단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뭐 오래됐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이제 막말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민주당은 진짜 글자 그대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낙엽이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지경이에요. 아니 뭐 낙엽이 떨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미 뭐 뿌리가 막 다 잘려 나가가지고 찢겨가지고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나뭇잎은 무성이 있는데 그 나뭇잎을 갖다가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재명 같은 인간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거지로 억지로 이제 막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만 이제 뭐 댓글창에서 어떤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래도 패널로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양반이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옹호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진심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막말에 대해 가지고 논란 요거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의 막말 논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커트가 됐어요. 정봉주는 당연히 커트가 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DMZ에 있었던 그 목함 지뢰 그거에 대해 가지고 희생이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생활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뭐 가족들이 얼마나 그게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무슨 뭐 집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뭐 그런 거를 뭐 목발 같은 거를 경품으로 주자, 목함 지뢰를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지 않냐? 그렇게 목함 지뢰가 좋으면은 네가 가지고 가던가. 우리 그 정봉주 어차피 컷오프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백수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정봉주 보고 그거 시키자고요. 그 DMZ 보내가지고 목함 지뢰 같은 거 네가 가져가라고 집으로. 그렇게 좋은 거면은 그거 가져가다가 혹시 뭐 이런 이상한 뭐 사고라도 생기면은 지한테 우리가 목발 같은 거 경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당당하게 해놓고서 사과랍시고 사과를 또 했는데 그 사과도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한테 사과해놨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사자가 아니었잖아요. 응? 몇 번이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식의 발언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온통 지금 정봉주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이 위기를 일단 극복하자. 단순히 이게 막 거짓말이 됐거나 진실이 됐거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이고 위기만 극복해가지고 배지만 달자. 그럼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나 배지만 달면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이재명이 봐봐라, 당대표 되고 배지만 다니까 무슨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정봉주 논란이 터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다, 많은 세월이 지난 문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형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이재명인데 정봉주가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나는 안 되고 왜 이재명이는 되는데, 이재명이는 무슨 뭐 찢어버린다 뭐 이러는 사람인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냐라고 하면 이재명이 뭐라고 할 말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봉주에 대해서 처음에는 옹호를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하도 이게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랴부랴 무슨 해명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컷오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당초 정봉주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커트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갑자기 건덕지로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해명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가지고 무슨 뭐 커트를 시키겠다. 택도 없는 소린 것이죠. 민주당 자체도 그런 것이고 정봉주도 그런 것이고 온통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읍참마속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론들은 읍참마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읍참이 아닌 겁니다. 어디 뭐 이건 눈물을 지금 삼키면서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속을 친 겁니까 이게? 눈물을 삼키긴 뭔 눈물을 삼켜? 딴 사람들이 지금 눈물이나 쥐어짜고 앉아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선거에서 승리하냐 못하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마속을 치냐 안 치냐가 결정되는 것뿐인 것이지 규칙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민주당이 그리고 또 언론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앉아 있는데 그 지금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장해찬 전 최고거든요.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에 옛날에 썼던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지금 글들이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2012년도 뭐 이럴 때 쓴 글들이에요. 조금 더 뭐 지난 거는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12년 전에 썼던 글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동의는 하죠. 한국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일본의 뭐 발때만한 때만도 못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원칙은 뭐겠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뭐 공직자로서 쓴 것도 아니거니와 무슨 뭐 직함을 가지고 쓴 것도 아니거니와 아무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도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냥 청년에 불과했다. 20대 초반에 청년에 불과했다라는 그 나이 때 쓴 거인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죄를 묻는다. 저는 이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보거든요. 정봉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데? 정봉주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직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직까지 했던 사람이고 전 의원의 신분으로 그런 식의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지금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장해찬 전 최고가 했다라는 발언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매일 밤 무슨 뭐 낭교를 즐기고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낭교 예찬이다 이렇게 또 막 워딩을 잡는데 참 진짜 저질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이제 요소가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막 흥미가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언을 가지고 뭐 낭교 예찬이다라는 워딩을 기사 제목에다가 막 써놓기도 하는 그런 기사도 있던데 이거는 진짜 저질인 것이죠. 애당초 이 글의 맥락 자체가 뭐였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글에서조차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공직자로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아니라 무슨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프로 의식으로 공과 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고 충분히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공서적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죠. 책가가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한 학기에 20만 원이 아까우면은 그냥 대학을 다니지 말지. 이게 왜 막말인 거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대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대학생까지 됐는데 한 학기에 20만 원 전공서적 그 책값이 아깝다라고 막 징징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왜 못하는 거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얘기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쌍팔년도 에로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의 수준이 에마 부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뭐 에마 부인 이런 얘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했다. 오케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청년으로서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떨어졌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K-드라마, 한류라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자극적인 수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뭐 공직자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재성 같은 인간 나와가지고 일배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국회의원 후보, 공직 후보의 추천, 일종의 자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얘기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배 수준인 거 아니냐.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 활동의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편향된 어떤 사고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10년 전, 20년 전 이런 일들까지 다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NHK 무슨 뭐 새천년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 가가지고 술이나 퍼마시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인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기 가족한테 무슨 뭐 찢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당대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비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같은 당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야, 이 사람의 얘기 같은 경우는 옛날 일인 것이고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날 공동성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김부겸이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막말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포인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와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조치가 필요하면은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장해찬 전 최고의 이런 식의 어떤 말에 대해 가지고 막말이다라 그래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이런 걸 다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